어머니, 이제 제 등에 업히시지요. 눈보라치던 겨울 저녁, 나무꾼은 다리 밑에 얼어붙은 노파 앞에 넙죽 등을 내밀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름도 모르는 어른이었습니다. 그날 밤 길만은 하나뿐인 이불을 노파에게 덮어주고 제 몸은 부뚜막에 뉘었지요. 그런데 이튿날 새벽, 그 집 문 앞엔 아무도 모르게 쌀 한 줌이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계신 곳으로 좋은 이야기와 함께 행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옛날 옛적 강원도 두메산골 어느 마을에 길만이라는 나무꾼이 살았습니다. 나이 28이 되도록 장가 한 번 못 든 총각이었지요. 가진 것이라고는 산자락에 붙은 흙집 한 채와 지게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날이 밝으면 산에 올라 나무를 하고 해가 지면 그 나무를 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렇게 번 몇 푼으로 좁쌀을 사다 죽을 쑤어 먹는 것이 하루의 전부였지요. 동네 사람들은 그런 길만을 두고 혀를 찼습니다. 저 나이 먹도록 색시 하나 못 얻고 쯧쯧 제 앞가림도 못하는데 누가 딸을 주겠나. 그래도 길만은 사람이 순했습니다. 누가 무거운 짐을 지고 고갯길을 오르면 말없이 지게를 대신 져주었지요. 아이가 개울에 빠지면 옷이 젖는 것도 모르고 뛰어들었습니다. 남의 밭에 곡식이 쓰러지면 제 일처럼 일으켜 세웠습니다. 길만이 저놈 사람은 참 착해. 착하면 뭐 하나 제 배도 못 채우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정작 굳은 일이 생기면 길만을 먼저 찾았습니다. 길만에게는 오래된 상처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릴 적 큰 흉년이 들어온 마을이 굶어 죽어나가던 해였지요. 길만은 그때 8살이었고 부모를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길바닥에 나앉은 아이는 사흘을 굶어 눈이 퀭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담 너머로 따뜻한 주먹밥 하나를 쥐어 주었습니다. 얼굴은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손등에 검버섯이 핀 늙은 손이었지요. 그 밥 한 덩이가 아니었으면 길만은 그의 겨울을 넘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길만은 자라면서 그 손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살아난 건 그 밥 한 덩이 덕이야. 언젠가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밥이 되어야지. 그 마음 하나로 길만은 28이 되도록 남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매서웠지요. 사흘 밤낮으로 눈이 내려 산길이 온통 하얗게 덮였습니다. 길만은 그날도 장에서 나무를 팔고 빈 지게를 진 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바람이 볼을 칼처럼 스쳤고 손발이 고바 감각이 없었지요. 마을 어귀 다리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다리 밑 눈더미 속에서 무언가 희끗한 것이 움직였습니다. 길만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거기 누구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웬 노파 한 분이 눈 속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었고 옷은 누더기가 되어 살이 다 드러났지요. 맨발이었습니다. 신발도 없이 언발이 새파랬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정신 차리십시오. 길만이 흔들자 노파가 겨우 실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이었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한 듯 했지요. 입술은 새파랗게 얼었고 몸은 잔뜩 웅크린 채 떨고 있었습니다. 길만은 얼른 제 저고리를 벗어 노파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이 추운 날 여기서 이러고 계시면 큰일 납니다. 그때 마침 마을 사람 몇이 지나가다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아이고, 저건 또 웬 거린이야. 어디서 굴러온 미친 노친네인가 보네. 상관 말게, 길만이. 괜히 건드렸다가 병이라도 옮으면 어쩌려고. 사람들은 코를 막고 저만치 물러섰습니다. 누구 하나 손을 내미는 이가 없었지요. 길만은 그런 사람들을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노파에게로 몸을 숙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 등에 업히시지요. 길만은 노파 앞에 넙죽 등을 내밀었습니다.
시린 먼 길을 어찌 맨발로 가려 하십니까? 노파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길만의 저고리 자락을 붙들 뿐이었지요. 길만은 그 마른 몸을 조심스레 들쳐 업었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뼈만 남은 노인이었지요. 업히셨으면 꽉 잡으십시오. 미끄러우니 길만은 그렇게 눈길을 헤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길만이 저놈 실성을 했나. 제 입에 풀칠도 못하는 놈이 거린까지 떠맡아.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길만은 못 들은 첫 걸음만 옮겼습니다. 등에 업힌 노파의 숨소리가 가늘게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그 숨이 끊어질 듯 위태로워서 길만은 자꾸만 걸음을 재촉했지요. 조금만 참으십시오. 다 왔습니다. 곧 따뜻해질 겁니다. 노파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길만의 등이 따뜻했는지 떨림이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길만은 노파를 아랫목에 뉘었습니다. 아궁이에 남은 장작을 다 밀어 넣어 불을 지폈지요. 방이 데워지는 동안 언발을 제 손으로 감싸 녹였습니다. 따뜻한 물을 끓여 한 모금씩 입에 흘려 넣어 주었습니다. 노파는 그제야 조금씩 온기가 도는지 얕은 숨을 골랐습니다. 이제 좀 살 것 같으십니까? 길만이 웃으며 물었지만 노파는 대답 대신 눈만 껌뻑였습니다. 그 눈빛이 어린아이처럼 맑기도 하고 한없이 아득하기도 했지요. 어머니, 이름이 무엇입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길만이 물어도 노파는 고개만 갸웃했습니다. 댁이 뉘신가? 저는 길만입니다. 나무를 하는 사람이지요. 길만이 착한 사람이구먼. 노파는 그 말만 겨우 하고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길만은 그 여인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지요. 이름도 모르고 사연도 모르지만 오늘부터 제 어머니십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길만은 하나뿐인 이불을 노파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정작 자기는 덮을 것이 없어 부뚜막 옆에 웅크렸지요. 어머니, 오늘 밤은 여기서 편히 주무십시오. 길만은 노파를 향해 나지게 말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이에 왜 어머니라 불렀는지 자기도 몰랐습니다. 그저 그 검버섯 핀 손등을 보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언젠가 담 너머로 주먹밥을 쥐어주던 그 손이 자꾸만 겹쳐 보였지요. 길만은 그 마음을 굳이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아직 동이 트기도 전 길만은 이상한 인기척에 눈을 떴습니다. 문 밖에서 바스락 하는 소리가 들린 듯 했지요. 길만은 부스스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찬 새벽 공기가 확 밀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지방 앞에 웬 하얀 것이 놓여 있었습니다. 깨끗한 무명 자루였습니다. 길만은 눈을 비비고 다가가 그것을 집어들었지요. 자루를 열어보니 안에는 쌀이 한 줌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웬 쌀이지? 길만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좁쌀도 아니고 하얀 쌀이었습니다. 이 가난한 마을에서 흰 쌀은 구경조차 어려운 것이었지요. 길만은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눈밭에는 발자국 하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누가 다녀갔는지 흔적조차 없었지요. 누가 두고 간 거야, 대체. 길만은 쌀자루를 든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노파가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길만은 그 쌀로 정성껏 죽을 끓였습니다. 따뜻한 흰죽 한 그릇을 노파의 머리맡에 내려놓았지요. 어머니, 이거라도 한술 드십시오. 노파는 죽 냄새에 실눈을 떴습니다. 그러고는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받아 천천히 입에 가져갔습니다. 한 술, 두 술, 죽을 넘기는 노파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요. 길만은 그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길만이 그 집에 밤마다 귀신이 쌀을 두고 간다더라. 뭐, 귀신 쌀. 그 미친 노친네가 부쳐
온 잡귀가 하는 짓이 분명해. 사람들은 저마다 수군거렸습니다. 멀쩡한 흰쌀이 발자국도 없이 문 앞에 놓였으니 그럴 만도 했지요. 저 집 근처엔 얼씬도 맑게 화하 입어. 길만의 집은 그렇게 사람들에게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길만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새로 생긴 어머니 한 분이 있었으니까요. 노파는 며칠이 지나자 조금씩 기운을 차렸습니다. 그래도 정신은 여전히 오락가락했지요. 어떤 날은 길만을 알아보고 방긋 웃었고 어떤 날은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저녁이면 낮은 소리로 무언가를 흥얼거렸지요. 그것은 자장가 같기도 옛 노래 같기도 했습니다. 둥기둥기 우리 아기 잠들거라. 가락은 구슬펐지만 어딘지 기품이 있었습니다. 길만은 그 노래를 들으며 밤마다 잠이 들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가락을 조금씩 따라 흥얼거리게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이웃에 사는 보배라는 처녀가 조심스레 길만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 한 그릇이 들려 있었지요. 길만 아저씨, 이거 보배 아니냐? 이 밤에 어쩐 일이야? 다들 아저씨네 집 근처도 안 오려 하길래 보배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온 마을이 귀신살이니 뭐니 하며 등을 돌린 마당에 홀로 죽을 들고 온 것이었지요. 길만은 그 마음이 고마워 코끝이 시큰했습니다. 고맙다, 보배야. 어머니께서 좋아하시겠구나. 보배는 노파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저 어르신 정말 아무것도 기억 못 하세요. 응,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시는 것 같아. 그런데 아저씨는 왜 저 어른을 어머니라고 부르세요? 길만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아궁이의 불빛이 그의 얼굴에 어른거렸지요. 글쎄다,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저 손을 보면 자꾸 옛날 생각이 나서 내가 굶어 죽을 뻔했을 때 밥 한 덩이 쥐어준 손이 있었거든. 그 손이랑 자꾸 겹쳐 보여서 보배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노파의 앙상한 손을 가만히 바라보았지요. 그때 노파가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길만을 향해 희미하게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또렷한 한마디였습니다. 착한 사람은 굶어 죽는 법이 없느니라. 길만도 보배도 흠칫 놀라 노파를 바라보았습니다. 노파는 그 말만 남기고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방 안에는 아궁이에 불타는 소리만 나직이 이어졌지요. 길만은 그 말을 오래도록 마음에 담아 두었습니다. 노파가 길만의 집에 온 지 어느덧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도 새벽살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문 앞에 놓였지요. 어떤 날은 한 줌, 어떤 날은 두 줌, 그날 양은 달랐습니다. 길만은 몇 번이나 새벽에 몰래 문틈으로 지켜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깜빡 잠이 들었고 눈을 뜨면 이미 쌀이 놓여 있었지요. 거참, 귀신이 곡할 노릇이네. 발자국 하나 없이 소리 하나 없이 놓인 쌀이었습니다. 길만은 결국 그 쌀의 임자 찾기를 포기했습니다. 그저 하늘이 노파를 가엾이 여겨 내려주는 것이려니 했지요. 그 쌀 덕에 길만과 노파는 굶지 않았습니다. 흰 죽을 끓이고 남는 쌀은 아껴 두었다가 떡을 쪄 노파에게 드렸지요. 노파는 날이 갈수록 얼굴에 핏기가 돌았습니다. 비쩍 말랐던 볼에도 조금씩 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안색이 참 좋으십니다. 길만이 말을 걸면 노파는 배시시 웃었습니다. 말은 여전히 서툴렀지만 웃음만은 아이처럼 맑았지요. 길만은 그 웃음을 보는 것이 하루 중 가장 큰 낙이었습니다. 길만은 아침이면 산에 올라 나무를 했습니다. 전에는 제 입 하나 건사하면 그만이었지만 이제는 달랐지요. 노파의 약값이며 먹을 것을 마련하려니 부지런을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잡숫게 대추라도 좀 사 가야겠다. 길만은 나무를 팔면 꼭 노파 드릴 것을 먼저 챙겼습니다.
제 옷은 해져도 노파의 이불부터 새로 마련했지요. 겨울바람이 새어들지 않게 문풍지를 몇 겹씩 발랐습니다. 방이 식지 않게 밤새 아궁이를 지피느라 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보배는 그런 길만을 볼 때마다 마음이 짠했습니다. 저도 넉넉지 못한 살림에 이따금 반찬거리를 들고 찾아왔지요. 아저씨, 이러다 아저씨가 먼저 쓰러지겠어요. 괜찮아. 나야 튼튼하잖니. 어르신 챙기는 것도 좋지만 아저씨 몸도 좀 돌보세요. 내 걱정은 말고 너나 조심히 다녀라. 밤길 위험하다. 보배는 그 무뚝뚝한 다정함에 얼굴이 발그레해졌습니다. 길만은 그런 보배의 마음은 눈치도 못 챘지요. 오로지 노파를 어떻게 더 잘 모실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길만은 노파를 씻겨드리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물을 데워 마른 몸을 조심조심 닦아드렸지요. 헝클어진 머리를 곱게 빗어 쪽을 지어드리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단장하시니 아주 곱습니다. 길만이 웃으며 말하면 노파도 수줍은 듯 웃었습니다. 때에 절었던 노파의 모습은 어느새 온데간데 없었지요. 말끔히 씻긴 얼굴에는 어딘지 모를 깊은 감 돌았습니다. 거참, 어머니가 예사 어른은 아니신 듯한데. 길만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구든 어떠하랴. 지금은 그저 제 어머니면 그만이었으니까요. 한편 마을에는 경원 대감이라는 이가 있었습니다. 읍내에서 제일 가는 대갓집의 주인이었지요. 너른 논밭에 종을 수십 명이나 부리는 부자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앞에서 허리를 굽실거렸지만 뒤에서는 혀를 찼습니다. 인심사납기가 살모사 같은 양반이지. 소장료를 어찌나 매섭게 걷는지 흉년에도 봐주는 법이 없어. 경원 대감은 재물에 관해서라면 인정사정이 없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한 소장농의 집을 통째로 빼앗은 일도 여러 번이었지요.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점잖은 선비인 척 행세했습니다. 경원 대감에게는 남모를 근심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부터 종적을 감춘 노마님에 관한 것이었지요. 집안의 큰 어른이던 노마님이 어느 날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노망이 나 집을 나가셨다고 둘러댔지만 속사정은 달랐습니다. 경원 대감은 사람을 풀어 은밀히 무언가를 찾고 있었지요. 아직도 못 찾았느냐? 송구합니다. 대감마님, 사방을 뒤졌으나 흔적이 없습니다. 더 뒤져라.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경원의 낯빛이 어두웠습니다. 그 노마님이 살아있는 한 마음 놓을 수가 없는 눈치였지요. 경원 대감이 그토록 애를 태우는 데에는 까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까닭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집안의 종들조차 대감이 왜 저리 안달하는지 몰랐지요. 그저 노마님이 돌아오시면 대감께 안 좋은 일이 있나 보다 하고 짐작할 뿐이었습니다. 경원은 밤마다 사랑방에서 홀로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제발 어디서 얼어 죽기라도 했어야 할 텐데 그 중얼거림에는 서늘한 기운이 서려 있었지요. 자기 집안의 큰 어른이 죽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니 예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 무렵 마을에는 또 하나의 흉흉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경원 대감이 소장농들을 하나둘 불러 논밭을 걷어들이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올해 소장료가 밀렸으니 그 논은 이제 내 것이다. 대감마님 흉년이라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만 말미를 주십시오. 말미,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먹여 살려야 하느냐. 경원은 사정하는 농부들을 매몰차게 내쳤습니다. 땅을 빼앗긴 농부들은 하루아침에 갈 곳을 잃었지요. 저 양반, 사람 피를 빨아 배를 채우는 구먼. 쉿, 어디서 그런 소리를. 잡혀가려고 그러나 사람들은 이를 갈면서도 감히 대들지 못했습니다. 경원의 세도가 워낙 등등해 관아의 아전들조차 그 눈치를 보았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경원 대감은 그렇게 재물을 긁어모으면서도
정작 마음은 편치 않아 보였지요. 밤이면 사랑방에 불이 꺼질 줄을 몰랐습니다. 사람을 풀어 무언가를 찾는 일도 여전했습니다. 그 노인네만 없으면 이 집안이 온전히 내 것이 될 것을. 경원은 술잔을 비우며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서늘한지 곁에서 시중드는 종도 몸을 움츠렸지요. 대감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노인이 대체 누구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길만의 집에서는 작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노파가 갑자기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 한 것이었지요. 어머니, 어디 가시려고요? 위험합니다. 길만이 놀라 달려가 노파를 붙들었습니다. 노파는 무언가에 홀린 듯 마을 어귀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과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지요. 저기, 노파는 떨리는 손으로 어딘가를 가리켰습니다. 그러나 이내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길만은 그런 노파를 다시 안아 방으로 모셨습니다. 어머니, 저기 무엇이 있습니까? 길만이 조심스레 물었지만 노파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뚝뚝 흘릴 뿐이었지요. 길만은 노파가 가리킨 쪽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은 마을에서 읍내로 넘어가는 고갯길이었습니다. 저 고개 너머에 무슨 사연이 있으신 걸까? 길만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는 캐묻지 않았습니다. 아픈 노인을 다그쳐봐야 좋을 것이 없다 여겼지요. 그저 노파의 등을 가만가만 쓸어주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날 밤 노파는 유난히 그 자장가를 오래 흥얼거렸습니다. 둥기둥기 우리 아기 잠들거라. 달 밝은 밤에 어미가 지켜주마. 가락이 어찌나 애절한지 길만은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옛날에 자식이 있으셨나 봅니다. 길만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노파는 그 말에 잠시 노래를 멈추었습니다. 그러고는 아득한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았지요. 무언가 떠오른 듯도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듯도 했습니다. 길만은 그 자장가를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가락이 어느새 제 입에도 익어 나무를 하면서도 흥얼거리게 되었지요. 둥기둥기 우리 아기. 산새들만 듣는 그 노래를 길만은 매일같이 불렀습니다. 훗날 그 자장가가 얼마나 귀한 실마리가 될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길만은 산에 오르기 전에 노파를 보배에게 부탁했습니다. 보배야, 미안하지만 오늘 어머니 좀 봐다오. 네,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보배는 흔쾌히 노파 곁을 지켰습니다. 길만이 산으로 떠난 뒤 보배는 노파에게 죽을 떠먹였지요. 어르신, 천천히 잡수세요. 노파는 보배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문득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보배의 손등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오래 알던 손녀를 대하듯 다정한 손길이었지요. 보배는 그 따뜻함에 왠지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르신도 참 저를 어찌 이리 살뜰히 여기세요. 보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노파는 대답 대신 보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노파의 입에서 나직한 한마디가 흘러나왔지요. 아가 어디 갔니? 보배는 흠칫했습니다. 노파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 누구를 찾으세요? 누가 어디 갔어요? 보배가 물었지만 노파는 다시 입을 닫았습니다. 그저 먼 곳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산에서 돌아온 길만은 보배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가를 찾으셨다고? 네, 눈물을 흘리시면서요. 분명 잃어버린 자식이 있는 것 같아요. 길만은 잠든 노파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곤히 잠든 얼굴에도 어딘지 슬픔이 배어 있었지요. 어머니, 대체 어떤 사연을 안고 사셨기에? 길만은 노파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마른 손을 잡고 있자니 어릴 적 그 주먹밥이 또 떠올랐습니다. 제가 어머니 사연을 다 풀어드리진 못해도 곁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때 노파가 잠결에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아가 춥지, 이불 덮으려. 길만은 그 말에 코끝이 시큰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안 춥습니다. 어머니나 따뜻하게 주무십시오. 노파는 무슨 말인지도 모른 채 다시 잠들었지요. 길만은 제 이불을 노파의 어깨까지 끌어올려 주었습니다. 길만의 나직한 다짐이 어두운 방 안에 조용히 번졌습니다. 노파가 온 뒤로 길만의 살림에는 자잘한 변화가 많았습니다. 전에는 텅 비어 있던 흙집에 사람 사는 온기가 돌기 시작했지요. 아침이면 노파의 자장가로 하루가 열렸고 저녁이면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죽을 먹었습니다. 길만은 노파에게 조곤조곤 하루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오늘은 산에서 노루 한 마리를 봤습니다. 눈이 어찌나 큰지 노파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요. 그 웃음 하나로 길만은 온종일의 고단함을 잊었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두 사람은 어느새 진짜 모자 같았습니다. 길만은 노파가 조금이라도 편히 지내도록 이것저것 궁리했습니다. 볕 좋은 날이면 마당에 자리를 깔고 노파를 앉혀드렸지요. 어머니, 오늘은 볕이 참 곱습니다. 바람도 쐬셔야지요. 노파는 따스한 볕에 눈을 가늘게 뜨고 앉아있곤 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평온한지 길만은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새벽살은 여전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놓였습니다. 길만은 이제 그 쌀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되었지요. 누가 두고 가든 그 덕에 어머니를 굶기지 않으니 그저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에 나갔던 길만이 이상한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경원 대감댁에서 사람을 풀어 어떤 노인을 찾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60 지난 노파를 찾는다더라. 후하게 상을 준다던데 산발한 채 정신이 온전치 못한 노인이라던가. 길만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우리 어머니를 말하는 건 아닐까? 정신이 흐리고 60 지난 노파라면 딱 제 어머니가 아닌가 싶었지요. 길만은 서둘러 집으로 발길을 재촉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길만은 노파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정말 우리 어머니를 찾는 거라면 어느 대갓집 어른일지도 몰라. 그렇다면 어머니를 그 집에 보내드려야 하는 걸까? 길만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노파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면 편히 지내실 수 있을 터였지요. 하지만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습니다. 경원 대감이라면 인심사납기로 소문난 이가 아니던가요. 그런 집에서 정신 흐린 노인을 왜 그리 애타게 찾는지 석연치 않았습니다. 며칠 뒤 경원 대감의 하수인들이 마을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노파의 행방을 물었지요. 이 근방에 낯선 노파 하나 못 봤소. 60 지난 정신 나간 노인 말이오.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몇은 길만의 집을 힐끔거렸지요. 글쎄 저 산자락 나무꾼 집에 웬 노친네가 하나 있긴 한데 그 말이 하수인들의 귀에 들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길만은 불길한 예감에 노파를 방 안 깊숙이 숨겼습니다. 어머니, 잠시만 조용히 계셔야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저녁 하수인 둘이 길만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이 집에 노파 하나 있다던데 어디 있소? 길만은 짐짓 시치미를 뗐습니다. 노파라니요. 저 혼자 사는 집입니다. 거짓말 마라. 동네 사람들이 다 봤다더라. 하수인들은 길만을 밀치고 방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길만은 두 팔을 벌려 방문을 막아섰지요. 안 됩니다. 함부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이놈이 감히 어디서. 하수인 하나가 길만의 멱살을 잡아챘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노파의 자장가가 흘러나왔습니다. 둥기둥기 우리 아기 잠들거라. 하수인들이 그 소리에 멈칫했습니다. 저 노랫소리 안에 노인이 있는 게 분명하다. 그들은 기어이 방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아랫목에 앉은 노파의 모습이 드러났지요. 하수인들은
노파의 얼굴을 확인하더니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틀림없다. 이 노친네가 그 노인네야. 어서 대감마님께 알려야겠다. 그들은 불이 나게 대감댁으로 달려갔습니다. 길만은 불안한 마음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경원 대감이 왜 우리 어머니를 찾는 걸까? 설마 좋은 뜻으로 찾는 건 아닐 텐데. 길만은 노파의 손을 꼭 잡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잠결에 하수인들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노파가 갑자기 몸을 떨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안 돼, 가기 싫어. 그 집은 싫어. 노파가 잠꼬대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길만은 그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신이 흐린 노파가 그 집을 저리 무서워한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지요. 어머니, 괜찮습니다. 아무도 어머니를 데려가지 못합니다. 길만이 등을 쓸어주자 노파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그 모습에 길만의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지요. 노파는 그런 길만의 마음도 모른 채 다시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길만은 결심을 했습니다. 경원 대감을 직접 찾아가 사정을 알아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그 댁 어른이라면 곱게 모셔가시는지 두 눈으로 봐야겠다. 길만은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대감댁으로 향했습니다. 경원 대감의 집은 과연 으리으리했습니다. 높은 소슬 때문에 너른 마당, 기와지붕이 겹겹이 이어져 있었지요. 마당 한쪽에는 곳간이 여러 채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 곳간마다 곡식이 그득그득 쌓여 있었지요. 이 많은 곡식을 쌓아 두고도 흉년에 소장료를 매섭게 걷는단 말이지. 길만은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종들이 분주히 오가는 사이로 대감댁의 위세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길만은 문 앞에서 한참을 기다린 끝에야 대감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경원 대감은 길만을 아래 위로 훑어보았습니다. 내가 그 노파를 데리고 있다는 나무꾼이냐? 예, 그렇습니다. 잘 됐구나. 그 노인은 우리 집안 어른이시다. 어서 모셔오너라. 경원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눈빛은 어딘지 차가웠습니다. 길만은 그 눈빛에서 서늘한 기운을 느꼈지요. 대감마님, 외람되오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길만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어른이 정말 이 댁 어른이시라면 어찌하여 다리 밑에 홀로 계셨습니까? 경원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것은 노망이 나 집을 나가신 것이다. 종을 수십이나 부리시는 댁에서 어른이 집을 나가시도록 아무도 몰랐단 말입니까? 길만의 물음은 공손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경원의 낯빛이 벌겋게 달아올랐지요. 이놈이 감히 나를 신문하려 드는 게냐? 경원 대감은 버럭 언성을 높였습니다. 천한 나무꾼 주제에 어디서 주둥이를 놀리느냐? 그 노파는 우리 집안 어른이니 당장 데려오지 않으면 관아에 고발하겠다. 남의 집 어른을 함부로 데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아느냐? 경원의 서슬에 길만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고개를 들었지요. 어머니를 모셔가시려거든 어머니께서 원하셔야 합니다. 어머니께서 이 댁으로 가고 싶어 하시는지 저는 그것부터 여쭙겠습니다. 길만은 그 말을 남기고 대감댁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길만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경원 대감의 태도가 아무래도 미덥지 않았지요. 집안 어른을 대하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저 양반, 어머니를 데려가려는 게 아니라 없애려는 것 같아. 길만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러고 보니 노파가 유독 그 고갯길을 두려워하던 것이 떠올랐지요. 어쩌면 노파는 그 집에서 도망쳐 나온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떠셨던 게 저 집으로 다시 끌려갈까봐 그런 거였다면 길만은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날 저녁 보배가 헐레벌떡 길만을 찾아왔습니다. 아저씨, 큰일 났어요.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아요. 무슨 소문 말이냐? 경원 대감이 그러는데
아저씨가 남의 집 어른을 꿰어내 재물을 노린다고요. 길만은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재물을 노려 저 양반이 사람을 뭘로 보고, 게다가 아저씨네 집쌀도 아저씨가 어디서 훔쳐온 거라고 소문을 낸대요. 보배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길만은 주먹을 꽉 쥐었지요. 경원 대감이 여론을 등에 업고 자신을 몰아세우려는 속셈이 훤히 보였습니다. 보배야, 걱정 마라. 나는 떳떳하다. 하지만 아저씨, 저 대감이 어떤 사람인데요. 관아까지 손이 닿는 양반이에요. 안다. 그래도 어머니를 저 집에 보낼 수는 없어. 길만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보배는 그 굳은 얼굴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요.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뭐든 할게요. 그 마음만으로도 고맙다. 너는 괜히 엮이지 말고 몸 조심해라. 길만은 보배를 다독여 돌려보냈습니다. 그러고는 방으로 들어가 노파의 곁에 앉았지요. 집에 돌아온 길만은 노파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머니를 지키겠습니다. 노파는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길만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 작은 몸이 어찌나 애처로운지 길만은 눈물이 핑 돌았지요. 누가 뭐래도 어머니는 제 어머니십니다. 저 대감이 무슨 수를 쓰든 어머니를 그 집에 보내지 않겠습니다. 길만의 다짐은 굳었습니다. 하지만 경원 대감의 마수는 이미 그 집을 향해 뻗어오고 있었지요. 그날 이후 길만과 경원의 질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끝에 아무도 예상 못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원 대감을 만나고 온 뒤로 길만은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언제 하수인들이 다시 들이닥칠지 몰라 노심초사했지요. 낮에도 산에 오르는 대신 집에 남아 노파 곁을 지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무를 못 팔아 살림은 더욱 쪼들렸습니다. 그래도 새벽 쌀만은 변함없이 놓여 두 사람은 굶지 않았지요. 이 쌀이 아니었으면 우리 어머니를 어찌 먹였을까. 길만은 그 이름 모를 은인에게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절을 했습니다. 쌀을 두고 가는 이가 누구인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길만은 몇 번이나 밤을 새워 문 앞을 지켜보려 했지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지켜보는 밤이면 쌀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잠든 밤이라야 어김없이 새벽에 쌀이 놓여 있었지요. 거참 사람 애간장을 태우는 구먼. 길만은 그 은인의 조심성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누구이기에 이토록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늘이 보낸 복이려니 여기며 감사할 따름이었지요. 며칠 뒤 경원 대감이 직접 사람을 보내왔습니다. 이번에는 하수인이 아니라 대감의 집사였지요. 집사는 제법 점잖은 낯으로 길만을 구슬렸습니다. 이복에 나무꾼, 대감께서 자네에게 후한상을 내리시겠다네. 쌀 10섬에 논서 맞이기라네. 자네 같은 가난뱅이에겐 평생 만져볼까 말까 한 재산이지. 그 노파만 곱게 내어주면 자네는 하루아침에 팔자를 고치는 걸세. 길만은 그 말에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쌀 10섬이 아니라 100섬을 준다 해도 어머니를 팔 수는 없습니다. 집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지요. 어허, 이 사람이 좋게 말할 때 듣게. 자네가 계속 고집을 부리면 대감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실 게야. 관아의 자네를 인신매매죄로 고발하실 수도 있단 말일세. 집사는 은근히 협박을 섞었습니다. 길만은 그 말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지요. 제가 어머니를 사고 팔았습니까? 저는 얼어 죽어가는 어른을 살렸을 뿐입니다. 떳떳하지 못한 쪽은 제가 아니라 어른을 다리 밑에 버린 그 댁이 아닙니까? 길만의 반박에 집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고는 씩씩거리며 돌아갔지요. 집사가 돌아간 뒤 마을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경원 대감이 길만을 두고 나쁜 소문을 퍼뜨린 탓이었지요. 저 나무꾼이 남의 집 어른을 꿰어 재물을 뜯어낸다더라.
게다가 귀신 붙은 쌀을 훔쳐다 먹는다지 뭔가. 사람들은 길만을 볼 때마다 수군거리며 피했습니다. 전에는 굳은 일에 길만을 먼저 찾던 이들이었지요. 그런데 이제는 길만이 지나가면 대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길만이 저놈, 이제 상종을 못하겠어. 괜히 엮였다가 대감 눈밖에 나면 우리만 손해야. 길만은 그 싸늘한 눈초리를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길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보다 노파의 여윈 얼굴이 더 크게 다가왔지요. 남들이 뭐라 하든 나는 내 도리를 다할 뿐이다. 길만은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히려 마을이 등을 돌릴수록 노파를 지키려는 마음은 더 단단해졌지요. 세상 천지의 노파를 지켜줄 사람은 저 하나뿐이라는 생각에 어깨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럴수록 길만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보배는 그 소식을 듣고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아저씨, 쌀열섬에 논서 맞이기래요. 그걸 왜 마다하셨어요? 그거면 아저씨도 장가가고 편히 사실 수 있잖아요. 길만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보배야, 사람이 돈 때문에 어머니를 팔면 그게 사람이냐. 내가 어릴 적 굶어 죽을 뻔했을 때 누군가 밥 한 덩이를 나눠줬어. 그 밥이 아니었으면 나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이제 내가 그 밥이 되어야 할 차례인데 어찌 돈에 눈이 멀겠느냐. 보배는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저씨는 참 바보 같아요. 그런데 그 바보 같은 게 보배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요. 길만은 그 마음도 모른 채 껄껄 웃었습니다. 내가 바보라도 어머니 지키는 바보는 되고 싶구나. 그때 방 안에서 노파가 두 사람을 부르는 듯 손짓을 했습니다. 길만과 보배가 다가가자 노파는 길만의 손을 꼭 잡았지요. 그러고는 아주 또렷한 목소리로 한마디를 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정신이 잠시 돌아온 듯한 그 말에 길만은 목이 메었습니다. 그날 밤 노파는 유난히 정신이 맑았습니다. 길만을 알아보고 보배도 알아보았지요. 자네가 나를 살렸구먼. 어머니, 이제 정신이 좀 드십니까? 내가 자네에게 큰 신세를 졌어. 이 은혜를 어찌 갚을꼬. 은혜라니요. 자식이 어미 모시는 게 당연한 일이지요. 길만의 말에 노파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 눈물에는 오랜 세월의 한이 담긴 듯 했지요. 자네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또 있을까? 노파는 길만의 손등을 쓰다듬으며 흐느꼈습니다. 그러고는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입술을 여러 번 달싹였지요. 내가 자네에게 꼭 해줄 말이 있는데 어머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천천히 하십시오. 내가 예전에 아이 하나를. 노파는 거기까지 말하고는 다시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다음 말이 이어지지 않았지요. 길만은 안타까웠지만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생각나실 때 말씀하십시오. 길만은 노파의 등을 다독이며 그 말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 미처 다 못한 말 속에 얼마나 큰 사연이 감춰져 있는지도 모른 채 말이지요. 어머니, 한 가지만 여쭤도 되겠습니까? 길만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디서 오셨습니까? 혹시 저 대감댁에서 오셨습니까? 노파의 얼굴에 순간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그러고는 격하게 고개를 저었지요. 그 집은 안 돼. 나를 죽이려 해. 죽이려 해요. 누가요? 대감이 어머니를 죽이려 했단 말입니까? 길만이 놀라 물었지만 노파는 다시 정신이 흐려졌습니다. 그저 안 돼 하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지요. 길만은 그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어머니는 저 집에서 죽을 뻔해 도망쳐 나오신 거야. 길만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경원 대감이 노파를 찾는 것은 모셔가려는 게 아니라 없애려는 것임을요.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저 집엔 안 보내드립니다.
길만은 노파를 꼭 안아 다독였습니다. 노파는 그 품에서 조금씩 안정을 찾았지요. 하지만 길만의 마음 속에는 큰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경원대감과 맞서 싸우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길인지 알면서도 길만은 물러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편 경원대감은 길만이 순순히 응하지 않자 초조해졌습니다. 사랑방을 서성이며 애꿎은 담뱃대만 빨아댔지요. 그 나무꾼 놈이 이리 버틸 줄이야. 쌀 10섬을 준다는데도 마다하다니 대체 무슨 속셈이냐. 집사가 조심스레 아뢰었습니다. 대감마님, 아무래도 저 나무꾼은 제물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 다른 수를 쓸 수밖에요. 경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다른 수라 그래. 그 노파가 살아있는 한 내 발 뻗고 잘 수가 없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그 입을 막아야 해. 경원의 말에는 섬뜩한 살기가 배어 있었지요. 그가 노파를 그토록 두려워하는 까닭은 여전히 깊은 어둠 속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이튿날 길만은 관아를 찾아갔습니다. 경원 대감이 먼저 손을 쓰기 전에 사정을 알리려 한 것이었지요. 사또께 아뢰옵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어 왔습니다. 길만은 노파를 거둔 일과 경원 대감의 협박을 낱낱이 고했습니다. 하지만 사또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했지요. 남의 집 어른을 데리고 있다. 그건 자네가 잘못한 것 아닌가. 어른이 원치 않으시는데도 데려가려 하니 문제가 아닙니까? 그거야 그 댁 사정이지. 함부로 끼어들 일이 아니야. 사또는 이미 경원 대감에게 매수된 눈치였습니다. 길만은 관아에서도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세상에 기댈 곳이 없구나. 결국 나 혼자 싸워야 하는 건가. 길만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문득 새벽마다 놓이는 쌀이 떠올랐지요. 누군가는 우리를 돕고 있어. 이 쌀을 두고 가는 그 누군가가 세상이 다 등을 돌려도 우리 편이 아주 없는 건 아니야. 그 생각에 길만은 조금 힘을 얻었습니다. 비록 얼굴도 모르는 은인이지만 그 마음이 큰 위로가 되었지요. 길만은 다시 주먹을 쥐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보배가 노파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관아에선 뭐래요? 소용없더구나. 사또도 대감 편이야. 보배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이제 어떡해요? 어떡하긴. 내가 어머니를 지키는 수밖에. 길만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담담함 속에 굳은 각오가 서려 있었지요. 세상이 다 저 대감 편이어도 나는 어머니 편이다. 보배는 그 굳은 얼굴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아저씨 편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고맙다, 보배야. 하지만 너는 위험한 일에 나서지 마라. 제 걱정은 마세요. 저도 이제 어른인걸요. 어른이라도 몸조심은 해야지. 무슨 일 생기면 지체 말고 나한테 오너라. 네, 아저씨. 아저씨도요. 보배의 눈빛에도 어느새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길만은 그런 보배가 든든하면서도 마음이 쓰였지요. 아무튼 이제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길만의 그 한마디에 길고 험난한 싸움의 막이 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길만과 경원 대감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졌습니다. 경원은 온갖 수를 써서 길만을 몰아세웠지요. 먼저 마을 사람들을 시켜 길만의 집 앞에 오물을 뿌리게 했습니다. 저 집엔 흉한 노친네가 있어 마을에 재앙을 부른다. 그런 소문을 퍼뜨려 길만을 마을에서 쫓아내려 한 것이었지요. 하지만 길만은 묵묵히 오물을 치우며 버텼습니다. 이깟 일로 물러날 내가 아니다. 길만은 오히려 집 앞을 더 깨끗이 쓸고 닦았습니다. 그 꿋꿋함에 경원의 계략은 번번이 헛수고가 되었지요. 경원은 다음으로 길만의 밥줄을 끊으려 했습니다. 장터의 나무 장수들에게 길만의 나무를 사지 말라고 압력을 넣은 것이었지요. 저 나무꾼 놈 물건은 아무도 받지 마라.
받는 자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 바람에 길만은 나무를 팔 곳이 없어졌습니다. 애써 해온 나무가 팔리지 않아 마당에 그대로 쌓였지요. 이러다 정말 굶어 죽게 생겼구나. 길만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새벽살이 두 사람을 살렸지요. 쌀은 여전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문 앞에 놓였습니다. 거참, 이 쌀이 없었으면 벌써 굶어 죽었을 게야. 길만은 그 이름 모를 은인이 새삼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길만이 궁지에 몰릴수록 쌀의 양이 늘어난다는 점이었지요. 장사가 막힌 뒤로는 쌀뿐 아니라 된장이며 간장 같은 것도 함께 놓였습니다. 누군지 몰라도 우리 형편을 훤히 아는 사람인가 보다. 길만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곁에서 지켜보며 필요한 것을 딱딱 채워주는 듯 했지요. 그 은인의 정체가 궁금했지만 아무리 지켜봐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일이 났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설로 뒷산의 나무가 쓰러져 개울을 막은 것이었지요. 물길이 막히자 마을 우물까지 흙탕물이 차올랐습니다. 이러다 온 마을이 물난리 나겠네. 사람들은 발만 동동 굴렀지요. 쓰러진 나무를 치우자니 워낙 큰 아름들이라 엄두를 못 냈습니다. 그때 나선 이가 바로 길만이었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길만은 도끼와 톱을 들고 개울로 뛰어들었지요. 저놈, 우리한테 미움받는 주제에 왜 나서.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길만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길만은 온종일 얼음물에 들어가 나무를 잘라냈습니다. 손이 얼어 감각이 없는데도 도끼질을 멈추지 않았지요. 조금만 더 하면 된다. 해가 질 무렵 마침내 막혔던 물길이 트였습니다. 콸콸 흐르는 물소리에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지요. 길만이 저놈이 마을을 살렸네. 미워했더니만 정작 굳은 일은 저 사람이 하는구먼. 사람들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길만은 온몸이 젖어 덜덜 떨면서도 씩 웃었지요. 마을 일인데 미움받고 말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 말에 사람들은 슬그머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일이 있고부터 몇몇 사람은 길만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경원 대감이 뭐라 하든 길만이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저렇게 마을을 위해 몸 바치는 사람이 어디 흔한가. 슬그머니 길만의 집에 반찬을 놓고 가는 이도 생겼지요. 하지만 대놓고 편들지는 못했습니다. 경원 대감의 세도가 여전히 무서웠으니까요. 그래도 길만은 그 작은 변화가 고마웠습니다. 세상 인심이 아주 없는 건 아니구나. 길만은 그렇게 조금씩 마을의 마음을 얻어갔습니다. 보배는 그런 길만을 물심양면으로 도왔습니다. 길만이 못 파는 나무를 이웃 마을에 몰래 내다 팔아주기도 했지요. 아저씨, 이건 옆마을에서 판 나무 값이에요. 얼마 안 되지만 보배야, 이러다 너까지 대감 눈밖에 나면 어쩌려고. 괜찮아요. 옆마을은 대감 손이 안 닿으니까요. 보배는 야무지게 웃었습니다. 길만은 그 마음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지요. 내가 너한테 신세만 지는구나. 신세는 무슨, 저는 그냥 아저씨가 옳은 일 하는 게 좋아서 그래요. 보배의 그 말에 길만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느 저녁 두 사람은 노파를 사이에 두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보배야, 너는 어쩌다 이 마을에 살게 됐니? 저요?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먼 친척 집에 얹혀 살았어요. 그러다 그 집도 흉년에 풍비박산이 나서 혼자 이 마을로 흘러들었죠. 보배의 이야기에 길만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고생 많았구나. 나도 어릴 적에 부모를 잃어서 그 심정을 안다. 그래서 아저씨가 어르신을 저렇게 살뜰히 모시는 거군요. 응, 나처럼 외로운 사람이 또 외로운 사람을 알아보는 거지.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정이 오갔습니다. 그때 노파가 두 사람의 손을 하나씩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두 손을 맞잡게 하듯 포개어 놓았지요. 길만과 보배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어머니도 참 무슨 길만이 손을 빼려 했지만 노파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둘이 참 곱다. 노파가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보배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고 길만은 괜히 헛기침을 했지요. 그 모습을 보며 노파는 아이처럼 즐거워했습니다. 오랜만에 그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피었지요. 그날은 노파의 정신이 유난히 맑은 날이었습니다. 노파는 길만이 끓여준 죽을 손수 저어보기도 하고 마당을 거닐기도 했지요. 그러다 문득 부엌 살림을 둘러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이 집 살림이 어찌 이리 단출한고. 어머니, 저 혼자 살던 집이라 변변한 게 없습니다. 노파는 소매를 걷어붙이더니 손수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있는 재료로 나물을 무치고 장을 풀어 국을 끓였지요. 그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투박한 살림살이로도 상을 그럴듯하게 차려내는 것이었지요. 세상에 어머니 손맛이 이렇게 좋으실 줄이야. 길만은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상을 받고 감격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솜씨는 예사댁에서 배운 게 아니지 싶은데요. 길만이 무심코 말하자 노파의 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러고는 아득한 눈빛으로 허공을 바라보았지요. 내가 옛날엔 큰 살림을 했더랬지. 큰 살림이요? 어머니가요? 노파는 대답 대신 다시 국을 저었습니다. 그 옆모습에는 어딘지 지체 높은 안주인의 기품이 서려 있었지요. 길만은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정말 예사 어른이 아니신가 봐. 하지만 이내 그 생각을 접었습니다. 어떤 사연을 가졌든 지금은 제 어머니면 그만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노파는 또 그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둥기둥기 우리 아기 잠들거라. 달 밝은 밤에 어미가 지켜주마. 그런데 이번에는 가락 끝에 낯선 구절이 붙었습니다. 우리 정혼이 곱게 자라 별처럼 빛나거라. 길만은 그 구절에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어머니,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정혼이라고요? 노파는 그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혼이 내 새끼 어디 있니? 길만은 그 이름을 마음에 깊이 새겼습니다. 정혼이라 어머니가 찾으시는 그 아이 이름인가 보다. 길만은 그 자장가를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가락도 그 안에 담긴 이름도 하나하나 외웠지요. 우리 정혼이 곱게 자라 별처럼 빛나거라. 길만은 언젠가 그 정혼이라는 아이를 찾아주고 싶었습니다.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리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라 여겼지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자장가 한 소절이 훗날 얼마나 큰 기적을 불러올지를요. 길만은 그저 어머니를 위해 그 노래를 가슴에 품었을 뿐이었습니다. 한편 경원 대감은 좀처럼 길만을 굴복시키지 못하자 이를 갈았습니다. 이놈이 어지간히도 버티는구나. 재물로도 안 되고 밥줄을 끊어도 안 되니 대체 무슨 수를 써야 하느냐. 집사가 곁에서 아뢰었습니다. 대감마님, 소인에게 한 가지 계책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어서 말해 보아라. 그 나무꾼에게 마음을 준 처녀가 하나 있사옵니다. 보배라는 아이인데 경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오호, 그래. 그 처녀를 이용하면 되겠구나. 경원의 입가에 음흉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경원은 즉시 보배의 뒷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보배가 얹혀 살던 친척이 대감에게 빚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지요. 그 빚을 빌미로 처녀를 올가매면 나무꾼도 별 수 없을 게야. 경원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착한 사람들을 궁지로 몰아넣는 데에는 도 같은 자였지요. 길만과 보배, 그리고 노파를 둘러싼 그물이 점점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아직 그 위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노파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하루하루를 버틸 뿐이었지요. 경원의 검은 손길이 어디까지 뻗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길만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지요. 경원 대감이 이대로 순순히 물러날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요.
저 양반이 무슨 짓을 꾸미든 나는 어머니를 지킬 뿐이다. 길만은 밤이면 도끼자루를 손질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언제 닥칠지 모를 위험에 대비하려는 것이었지요. 보배도 눈치가 빨라 마을을 오가며 대감댁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폭풍 전야를 견뎠습니다. 그 폭풍이 얼마나 거셀지도 모른 채 말이지요. 경원 대감은 마침내 보배를 올가매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대감의 하수인들이 보배를 대감댁으로 끌고 갔지요. 내가 얹혀 살던 친척이 대감께 진 빚이 10냥이다. 그 빚을 내가 대신 갚아야 한다. 못 갚으면 종으로 팔려갈 줄 알아라. 보배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그런 빚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모르면 그만이더냐. 빚은 빚이지. 경원 대감이 능글맞게 웃으며 나섰습니다.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니다. 내가 한 가지만 해주면 빚을 없던 걸로 해주마. 그게 무엇입니까? 그 나무꾼집에 있는 노파를 내가 몰래 빼내오너라. 경원의 말에 보배는 소스아치게 놀랐습니다. 그건 못합니다. 어찌 그런 몹쓸 짓을. 못하겠다. 그럼 너는 오늘로 종문서에 이름이 오를 것이다. 경원은 종이 한 장을 들이밀었습니다. 보배를 노비로 삼겠다는 문서였지요. 보배는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종으로 팔려가면 평생을 짐승처럼 살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길만을 배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차라리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그 일만은 못합니다. 보배의 단호함에 경원은 이를 갈았습니다. 이런 독한 계집을 봤나. 여봐라. 이 계집을 광에 가두어라. 보배는 그 길로 대감댁 광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어두운 광 속에서 보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어떻게든 나가야 해. 보배는 광 안을 더듬어 빠져나갈 틈을 찾았지요. 그러다 문득 광 밖에서 하수인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대감마님이 오늘 밤 그 나무꾼 집을 칠 거라던데. 나무꾼이랑 저 계집이 여기 붙들려 있는 틈에 노파를 없애 버리려는 거지. 불을 질러버리면 감쪽 같을 게야. 그 말에 보배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안 돼. 어르신이 위험해. 보배는 온 힘을 다해 광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지요. 경원 대감의 계략은 실로 치밀했습니다. 길만과 보배를 대감댁에 붙들어 두고 그 사이 노파를 없애려는 속셈이었지요. 그 노파만 사라지면 이 집안은 온전히 내 것이 된다. 경원은 사랑방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중얼거렸습니다. 20년을 감춰온 비밀이 그 노파 하나 때문에 들통날 수는 없지. 그 말에는 오랜 세월 감춰온 죄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경원이 노파를 그토록 두려워하는 까닭. 그것은 바로 노파가 이 집안의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그 진실은 아직 어둠 속에 깊이 묻혀 있었습니다. 한편 길만은 보배가 대감댁에 끌려갔다는 소식을 뒤늦게 들었지요. 뭐라고? 보배가 대감댁에 끌려갔다고? 길만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자기 때문에 보배가 화를 입은 것 같아 가슴이 찢어졌지요. 내가 가서 보배를 구해 와야겠다. 길만은 당장이라도 대감댁으로 달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노파를 홀로 두고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길만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때 노파가 길만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정신이 맑은 날이었는지 노파의 눈빛이 또렷했지요. 자네 그 처녀를 구하러 가려는 게냐? 예, 어머니. 보배가 저 때문에 갇혔습니다. 가거라. 이 어미는 걱정 말고 어서 가거라. 노파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내 걱정은 말고 어서 가서 그 착한 처녀를 구하거라. 그 말에 길만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머니,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문 꼭 걸어 잠그고 계십시오. 길만은 대감댁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대감댁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요. 문 열어 주십시오. 보배를 돌려보내 주십시오.
길만이 아무리 소리쳐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경원 대감이 담 너머로 모습을 드러냈지요. 오호, 나무꾼이 제 발로 찾아왔구나. 대감마님, 보배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풀어주십시오. 죄가 없다. 빚을 못 갚은 죄가 있지 않으냐. 경원은 능청스럽게 웃었습니다. 그 처녀를 풀어주는 조건은 하나다. 그 노파를 내게 넘겨라. 길만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냐, 보배냐, 둘 중 하나를 택하라는 잔인한 요구였지요. 둘 다 지킬 수는 없느냐. 천만에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내놓아야지. 경원의 눈빛은 독사처럼 차가웠습니다. 길만은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어찌 그리 잔인하오.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잔말 말고 택하거라. 노파냐 처녀냐. 길만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경원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광에 갇혀있던 보배가 스스로 문을 부수고 뛰쳐나온 것이었지요. 아저씨, 저는 괜찮아요. 저 걱정 말고 어서 어르신께 가세요. 보배가 담 안에서 소리쳤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광문이 헐거워 힘껏 밀어 열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보배야, 어서 가세요. 어르신이 위험해요. 보배의 외침에 길만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노파를 홀로 둔 것이 마음에 걸렸지요. 설마 이 소동이 어머니를 빼내려는 미끼는 아니었을까. 길만은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경원이 자신과 보배를 대감되게 붙들어 둔 사이 노파를 노린 것이 분명했지요. 이런 교활한. 길만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내달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집 쪽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길만은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요. 제발 무사하기만을 빌고 또 빌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길만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집이 불타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어머니, 어머니 어디 계십니까? 길만은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매캐한 연기에 숨이 막혔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다행히 노파는 방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연기에 콜록거리면서도 정신은 놓지 않고 있었지요. 어머니, 정신 차리십시오. 자네가 왔구먼. 노파는 길만을 보자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길만은 얼른 제 저고리를 벗어 노파의 입을 막았습니다. 어머니, 숨을 참으십시오. 제가 업고 나가겠습니다. 길만은 노파를 들쳐 업고 불길을 헤치고 나왔습니다. 사방에서 불티가 쏟아졌지만 길만은 몸으로 노파를 감쌌지요. 등이 뜨겁게 그을렸지만 신음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간발의 차로 두 사람은 문지방을 넘어 마당으로 굴러 나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지붕이 우지끈 무너져 내렸지요. 조금만 늦었어도 둘 다 그 밑에 깔릴 뻔했습니다. 집은 잿더미가 되었지만 노파는 무사했습니다. 불탄 집 앞에서 길만은 노파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노파도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길만의 등을 토닥였지요. 그때 노파가 문득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불길 속에서도 꼭 쥐고 있던 것이었지요. 그것은 낡고 그을린 헝겊 조각이었습니다. 이것만은 지켜야 해. 노파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길만은 그 헝겊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알 수 없는 글자와 무늬가 수놓여 있었지요. 어머니, 무엇입니까? 길만이 물었지만 노파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헝겊을 소중히 품에 안을 뿐이었지요. 그때 노파가 다시 그 자장가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둥기둥기 우리 정혼이 별처럼 빛나거라. 그 순간 길만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번뜩였습니다. 정혼정혼이라는 이름과 이 헝겊의 무늬. 길만은 그 헝겊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수놓인 글자 사이로 희미하게 온이라는 글자가 보였지요. 이 헝겊이 그 정온이라는 아이와 관련이 있는 걸까? 길만의 가슴이 두방망이질 쳤습니다. 어머니, 이 헝겊에 수놓인 글자가 정온이 이름입니까? 노파는 그 이름에 반응하듯 고개를 끄덕이는 듯도 했습니다. 정온이 내 손녀 이 표식을. 손녀요? 정온이가 어머니 손녀입니까? 길만은 처음으로 그 실마리를 붙잡았습니다. 정온이라는 아이가 노파의 잃어버린 손녀이며 이 헝겊이 그 아이를 찾는 증표라는 것을요. 하지만 노파는 거기까지 말하고 다시 정신이 흐려졌습니다. 길만은 그 헝겊을 소중히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언젠가 이것으로 정온이라는 아이를 찾아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리리라 다짐하면서요. 그것이 바로 오랜 비밀을 푸는 첫 실말이었습니다. 불타버린 집 앞에서 두 사람의 인연은 더욱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잿더미가 된 집을 바라보며 길만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 잘 곳도 없어졌구나. 하지만 어머니만 무사하시면 됩니다. 그때 저만치서 보배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대감대광에서 빠져나와 곧장 달려온 것이었지요. 아저씨, 어르신은요? 무사하세요. 보배야, 너도 무사했구나. 어머니는 다행히 괜찮으시다. 세 사람은 불탄 집 앞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비록 집은 잃었지만 목숨은 건졌으니 그것으로 좋겠지요. 이 은혜도 원수도 언젠가 다 밝혀질 날이 오겠지요. 보배의 말에 길만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마을 어기 낡은 선앙당에 몸을 뉘었습니다. 갈 곳 없는 처지였지만 서로가 있어 춥지 않았지요. 집을 잃은 세 사람은 마을 어기 낡은 선앙당에 살림을 차렸습니다. 비바람은 겨우 피할 수 있었지만 살림이랄 것도 없는 처지였지요. 그래도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선앙당으로 거처를 옮긴 그날 밤에도 새벽 쌀이 어김없이 놓인 것이었지요. 세상에 우리가 여기로 온 걸 어찌 알고. 길만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집을 옮겼는데도 쌀두는 이가 귀신같이 알아채고 따라온 것이었지요. 누군지 몰라도 우리를 늘 지켜보고 있는 게 분명해. 길만은 그 은인의 정체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한편 집을 잃고도 굴하지 않는 길만을 보며 경원 대감은 펄펄 뛰었습니다. 집을 태웠는데도 그 노파가 살아있단 말이냐? 송구합니다. 대감마님, 나무꾼이 목숨 걸고 구해냈다 합니다. 경원은 담뱃대를 내던지며 분을 사기지 못했지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아예 그 노파의 입을 영영 막아 버려야겠다. 경원의 말에 집사조차 움찔했습니다. 대감마님, 노파를 해쳤다가 자칫 살인죄로 몰리면 닥쳐라. 그 노파가 입을 열면 나는 살인보다 더한 죄로 죽는다. 경원의 절규에는 깊은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무렵 길만은 우연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앙당 근처에 사는 한 노인이 길만을 조용히 불러 세운 것이었지요. 이복의 나무꾼, 내 자네에게 해줄 말이 있네. 어르신, 무슨 말씀이신지요? 자네가 모시는 그 노파 말일세. 내 그분을 예전에 뵌 적이 있어. 길만은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정말입니까? 저희 어머니를 아신단 말입니까? 노인은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20년쯤 전이었지. 큰 흉년이 들어 다들 굶어 죽어 나가던 해였네. 노인은 옛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느 대갓집 노마님이 곳간을 활짝 열어 굶주린 이들을 먹였다네. 팔도에서 몰려든 유랑민들에게 밥을 지어 나눠주고 병자에겐 약을 지어 주었지. 그 덕에 이 근방에서 그해 겨울을 넘긴 사람이 수백이야. 사람들은 그 노마님을 살아있는 부처님이라 불렀다네. 길만은 그 이야기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분이 계셨군요. 그런데 말일세,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보기에 자네가 모시는 그 노파가 바로 그 노마님일세.
길만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예, 저희 어머니가 그 노마님이라고요? 틀림없어. 그 인자한 눈매를 내 어찌 잊겠나. 그때 나도 그 노마님 덕에 목숨을 건진 사람일세. 노인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길만은 그제야 여러 가지가 맞아떨어지는 것을 느꼈지요. 노파의 기품 있는 몸가짐, 예사롭지 않은 살림 솜씨, 그리고 그 자장가까지. 그런데 어찌하여 그런 분이 다리 밑에 버려지셨을까요? 그것이 참으로 기막힌 사연이라네. 노인은 다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노마님께는 하나뿐인 아들이 있었네. 그런데 그 아들이 일찍 죽었지. 자식을 잃은 노마님은 먼 친척벌 되는 젊은이를 양자로 들였다네. 집안의 대를 잇게 하려고 말일세. 그 양자가 바로. 노인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바로 지금의 경원 대감일세. 길만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경원 대감이 어머니의 양자란 말입니까? 그렇다네. 그런데 그 경원이란 자가 어찌나 탐욕스러운지. 양자로 들어오자마자 집안 재물을 제 것인 양주 무르기 시작했지. 노인의 이야기에 길만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노마님이 살아계신 한 경원은 마음대로 재물을 못 썼을 게야. 게다가 노마님께는 잃어버린 손녀가 하나 있었다더군. 그 손녀만 나타나면 집안은 손녀에게 돌아갈 판이었지. 그러니 경원으로서 노마님이 눈의 가시였을 게야. 길만은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경원이 노파를 다리 밑에 버린 것도, 그토록 죽이려 드는 것도 모두 그 재물과 집안을 통째로 삼키려는 흉계였던 것이지요. 그런 천벌 받을. 길만은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가 찾으시는 정훈이라는 아이가. 정훈이? 그래, 바로 그 잃어버린 손녀 이름이 정훈이었네. 노인의 말에 길만은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품속에 그 헝겊 조각이 떠올랐지요. 어르신, 이걸 좀 봐 주십시오. 길만은 노파가 지키던 그 헝겊을 꺼내 보였습니다. 노인은 그것을 보더니 손을 떨었습니다. 이것은 그대 가문의 표식일세. 손녀가 태어났을 때 노마님이 손수술을 놓아채워 주었다는 그 표식이야. 길만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그럼 이 헝겊이 정훈이라는 손녀를 찾는 증표가 되겠군요. 그렇지. 그 표식과 짝이 되는 것을 지닌 이가 바로 손녀이게야. 노인의 말에 길만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어떻게든 그 손녀를 찾아 어머니와 만나게 해드려야겠습니다. 부디 그리해주게. 그것이 노마님의 한을 푸는 길일세. 노인은 길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길만은 그 헝겊을 다시 소중히 품에 넣었지요. 이제 모든 진실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원 대감의 마지막 발악이 남아 있었지요. 그 발악은 상상보다 훨씬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경원 대감은 관할을 움직였습니다. 매수한 사또를 시켜 길만을 잡아들이게 한 것이었지요. 저 나무꾼이 남의 집 어른을 감금하고 재물을 노렸다. 당장 잡아오너라. 포졸들이 선앙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길만은 오라를 받아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이오. 남의 집 어른을 붙들어 둔 죄다. 잔말 말고 따라와라. 포졸들은 길만을 끌고 가려 했습니다. 노파와 보배가 매달렸지만 소용없었지요. 아저씨, 안 돼요.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 보배야. 길만은 그렇게 관아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관아에 끌려간 길만은 모진 문초를 당했습니다. 바른 대로 고하라. 내가 그 노파의 재물을 노린 것이 아니냐? 아닙니다. 저는 얼어 죽어가는 어른을 살렸을 뿐입니다. 닥쳐라. 경원 대감께서 다 말씀하셨다. 내 놈이 노파를 꿰어냈다고. 사또는 이미 경원의 손에 놀아나고 있었습니다. 길만이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지요. 저 노파를 경원 대감께 돌려드리고 너는 옥에 갇혀 죗값을 치러라.
길만은 캄캄한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옥바닥에 앉아 길만은 이를 악물었지요.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 어머니를 지켜야 해. 한편 길만이 갇힌 사이 경원의 하수인들이 다시 선앙당으로 몰려왔습니다. 노파를 내놔라. 대감마님께서 모셔오라 하셨다. 보배가 노파를 감싸며 막아섰습니다. 안 됩니다. 이 어른을 데려갈 수 없어요. 비켜라. 이 계집아. 하수인들은 보배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보배는 나동그라졌지만 다시 일어나 노파 앞을 막았지요. 차라리 저를 데려가세요. 이 어른은 안 됩니다. 그 순간 노파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정신이 번쩍 돌아온 듯 눈빛이 형형했지요. 멈추어라. 노파의 서리빨 같은 호령의 하수인들이 멈칫했습니다. 정신 흐린 노파에게서 나온 목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위엄이 넘쳤지요. 네 이놈들, 경원이 시켜서 왔느냐? 그렇습니다만 가서 경원에게 전하거라. 내 두 눈 뜨고 살아있으니 곧 만나러 가겠다고. 노파의 기세에 눌린 하수인들은 슬금슬금 물러났습니다. 보배는 놀란 눈으로 노파를 바라보았지요. 어르신, 정신이 드셨어요? 노파는 잠시 또렷한 눈으로 보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이내 다시 아득한 표정으로 돌아갔지요. 그 무렵 옥에 갇힌 길만에게 뜻밖의 손길이 닿았습니다. 한밤중 누군가 옥 창살 틈으로 열쇠 하나를 밀어 넣은 것이었지요. 이보게, 어서 이 열쇠로 나가게.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길만이 놀라 살펴보니 웬 낯선 사내가 어둠 속에 서 있었지요. 뉘십니까? 어찌 저를 도우십니까? 나는 그저 심부름하는 사람일세. 자네를 돕고 싶어 하는 분이 계시네. 돕고 싶어 하는 분이라니. 그게 누굽니까? 사내는 대답 대신 빙그레 웃었습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걸세. 어서 서두르게. 길만은 그 열쇠로 옥문을 열고 빠져나왔습니다. 대체 누가 나를 돕는 걸까? 새벽살을 두던 그 사람일까? 길만은 어둠 속을 달리며 생각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은인이 이번에는 자신을 옥에서 구해준 것이었지요. 누구신지 몰라도 이 은혜 반드시 갚겠습니다. 길만은 곧장 선앙당으로 향했습니다. 노파와 보배가 걱정되어 한시가 급했지요. 선앙당에 도착하니 다행히 두 사람은 무사했습니다. 아저씨, 어떻게 나오셨어요? 누군가 나를 도와줬다. 자세한 건 나중에 이야기하마. 세 사람은 다시 만난 기쁨에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일렀지요. 경원 대감이 이대로 물러날 리 없었으니까요. 이제 정면으로 맞서는 수밖에 없다. 길만은 결심했습니다. 품속에 헝겊 증표를 꺼내보며 잃어버린 손녀 정혼을 찾기로 한 것이었지요. 정혼이라는 손녀만 찾으면 이 집안의 진짜 주인이 밝혀진다. 그러면 경원의 죄상도 드러날 것이다. 길만의 눈에 결의가 불타올랐습니다. 그 밤 세 사람은 선앙당에서 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노파의 기력이 눈에 띄게 쇠약해졌습니다. 집이 불타고 이리저리 쫓겨 다니느라 몸이 상한 것이었지요. 선앙당의 찬 바닥도 노쇠한 몸에는 견디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힘을 내십시오. 제가 곧 좋은 세상 보여드리겠습니다. 길만은 노파의 손을 밤새 주무르며 간호했습니다. 하지만 노파는 하루하루 눈에 띄게 야위어갔지요. 음식도 넘기지 못하고 정신도 자주 잃었습니다. 길만은 애가 탔습니다. 어머니를 이대로 보내드릴 수는 없어. 길만은 약이라도 지으려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가진 것 하나 없는 처지에 약값이 있을 리 없었지요. 그런데 그 이튿날 새벽 선앙당 앞에 놀라운 것이 놓였습니다. 쌀과 함께 값진 약재가 한 봉지 놓여 있었던 것이었지요. 이건 산삼이 아닌가. 길만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가난뱅이는 평생 구경도 못할 귀한 약재였지요. 누군지 몰라도 어머니 병환까지 어찌 알고
길만은 그 은인의 마음에 눈물이 났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이가 이토록 살뜰히 챙겨주다니 그저 고마울 따름이었지요. 길만은 그 산삼을 정성껏 다려 노파에게 드렸습니다. 산삼 덕에 노파는 잠시 기운을 차렸습니다. 정신도 오랜만에 맑아졌지요. 자네 이 어미 때문에 고생이 많구먼. 어머니, 그런 말씀 마십시오. 어서 기운 차리셔야지요. 노파는 길만의 얼굴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자네를 처음 본 순간 내 어찌나 마음이 놓였는지 아나. 세상이 다 나를 버렸는데 자네만은 나를 어미라 불러주었어. 노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 자네에게 꼭 갚아야 할 은혜가 있는데 은혜라니요. 제가 어머니께 받은 게 더 많습니다. 그날 밤 노파는 길만을 곁에 앉혀두고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네 어릴 적에 흉년에 부모를 잃었다 했지. 예, 그랬습니다. 8살 때였지요. 그때 누군가 자네에게 밥 한 덩이를 주었다고 했던가. 길만은 놀라 노파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찌 그것을 기억하십니까? 언젠가 지나가듯 말씀드렸는데 노파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밥을 준 사람이 바로 나였네. 길만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예, 그게 무슨 20년 전 큰 흉년이 들었을 때 말일세. 내가 곳간을 여러 굶주린 이들을 먹였지. 그때 담밖에 굶어 죽어가는 어린아이가 있었어. 눈이 퀭한 사내 아이였지. 내 그 아이가 하도 가여워 주먹밥을 쥐어 주었네. 그 아이가 바로 자네였어. 길만아. 노파의 말에 길만은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토록 잊지 못하던 그 검버섯핀 손이 바로 눈앞의 어머니였다니요. 어머니, 그럼 제가 그때 그 은혜를, 자네가 나를 살린 것은 옛날 그 밥값을 갚은 것이 아닐세. 자네는 그저 착한 마음으로 나를 살린 것이야. 노파는 길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 오늘 자네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해주고 싶었네. 베푼 정은 흙에 묻어도 썩지 않고 언젠가 제 발로 걸어 돌아오는 법이지. 내가 옛날에 베푼 그 작은 정이 이렇게 자네가 되어 돌아왔구먼. 길만은 노파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십시오. 오래오래 제 곁에 계셔야지요. 노파는 길만의 등을 다독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울지 마라, 길만아. 나는 이제 여한이 없어. 자네 같은 아들을 두었으니 이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겠나. 그 밤 노파는 길만의 품에서 오래도록 그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노파의 숨소리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정신 차리십시오. 길만이 다급히 불렀지만 노파는 가만히 눈을 감았지요. 정온이, 우리 정온이. 노파는 잃어버린 손녀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부르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오랜 세월의 하늘 다 내려놓은 듯한 얼굴이었지요. 길만은 노파의 시신을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보배도 곁에서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르신, 편히 가세요. 길만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진짜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었지요. 제가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는데 이렇게 가시다니. 길만은 오래도록 노파의 곁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가진 것 없는 처지였지만 길만은 노파의 장례를 정성껏 치렀습니다. 양지 바른 언덕에 무덤을 쓰고 손수대를 입혔지요. 어머니, 편히 잠드십시오. 정온이는 제가 꼭 찾아드리겠습니다. 길만은 무덤 앞에서 굳게 다짐했습니다. 노파를 떠나보낸 길만은 한동안 넋을 잃고 지냈습니다. 선앙당에 홀로 앉아 노파의 자장가만 흥얼거렸지요. 둥기둥기, 우리 정온이 별처럼 빛나거라. 그 며칠은 길만에게 가장 어두운 나날이었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어. 결국 이렇게 보내드리고 말았어. 길만은 스스로를 자책하며 밤마다 눈물을 삼켰지요. 집도 잃고 어머니도 잃고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은 듯 했습니다. 내가 그때 노파를 업지만 않았어도 이런 고생은 없었을까? 아니야. 그래도 나는 어머니를 만난 걸 후회하지 않아. 길만은 어두운 밤, 홀로 그런 물음과 씨름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노파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떠올랐습니다. 배푼정은 흙에 묻어도 썩지 않고 언젠가 제 발로 걸어 돌아오는 법이지. 그 말을 되뇌자 길만의 마음에 작은 불씨가 되살아났습니다. 그래, 어머니가 옛날에 배푼정이 나로 돌아왔듯이 내가 지금 베푸는 정도 언젠가 어머니의 손녀에게로 돌아갈 거야. 어머니의 한을 푸는 것이 내가 마지막으로 갚을 은혜다. 길만은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슬픔에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지요. 어머니가 남긴 그 한마디가 길만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만은 문득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켜야 해. 길만은 품속의 헝겊 증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증표로 정혼이라는 손녀를 찾아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리자. 그리고 경원의 죄상을 만천하에 밝히자. 길만의 눈에 다시 생기가 돌았습니다. 슬픔을 딛고 일어서기로 한 것이었지요. 보배야, 나는 정혼이라는 손녀를 찾아 나서야겠다. 저도 함께 가겠어요, 아저씨. 아니다. 너는 여기 남아 어머니 무덤을 지켜다오. 혼자 가시게요. 위험해요. 괜찮다. 어머니가 지켜주실 거야. 길만은 헝겊 증표를 품에 넣고 길을 나섰습니다. 정혼이라는 손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막막한 여정이었지요. 하지만 길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길만의 험난한 여정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길만은 헝겊 증표를 들고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혹시 이 표식과 짝이 되는 물건을 지닌 처자를 보셨습니까? 가는 곳마다 물었지만 아는 이가 없었지요. 발이 부르트고 노잣돈도 떨어져 갔습니다. 그래도 길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만은 예시를 기억하는 노인을 다시 만났습니다. 선앙당 근처에서 노마님의 사연을 일러주었던 바로 그 어르신이었지요. 어르신, 정혼이라는 손녀가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내 듣기로 그 손녀는 난리통에 유모 손에 맡겨져 먼 고을로 갔다더군. 어느 고을입니까? 글쎄, 내 기억으론 동네 쪽이라 들었네. 길만은 그 말을 듣고 동네로 향했습니다. 먼 길이었지만 한 가닥 희망을 품고 걸음을 재촉했지요. 그런데 동네로 가는 길목에서 길만은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느 대갓집에서 잃어버린 혈육을 찾는다는 방이 나붙었다는 것이었지요. 잃어버린 혈육이라 길만은 그 방이 붙었다는 관하로 달려갔습니다. 방에는 어느 처자가 자신의 조모를 애타게 찾는다는 사연이 적혀 있었지요. 그 처자의 이름은 다름 아닌 정혼이었습니다. 정혼이가 살아 있었구나. 길만은 뛸 듯이 기뻤습니다. 알고 보니 정혼은 유모 손에 자라 어엿한 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자신의 뿌리를 알게 되어 잃어버린 조모를 찾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정혼 역시 조모가 남긴 헝겊 증표의 반쪽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길만은 서둘러 정혼을 찾아갔습니다. 낭자가 정혼 낭자십니까? 그렇습니다만 뉘신지요? 저는 낭자의 조모님을 모셨던 사람입니다. 정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조모님을요? 조모님이 어디 계십니까? 길만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낭자 조모님께서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정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조모님 이제야 찾았는데 이렇게 늦다니. 길만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낭자 조모님께서는 마지막까지 낭자를 찾으셨습니다. 이 자장가를 부르시면서요. 길만은 노파가 부르던 그 자장가를 나직이 불렀습니다. 둥기둥기 우리 정혼이 별처럼 빛나거라.
정호는 그 노래에 오열했습니다. 어릴 적 조모가 불러주던 바로 그 자장가였으니까요. 그 노래를 어찌 아십니까? 조모님께서 매일 밤 부르셨습니다. 낭자를 그리며 길 많은 품속의 헝겊 증표를 꺼내 보였습니다. 정혼도 제가 지닌 반쪽을 꺼냈지요. 두 헝겊을 맞대자 하나의 온전한 무늬가 되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낭자가 바로 조모님의 손녀십니다. 정호는 그 증표를 끌어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길만은 그런 정혼에게 그동안의 모든 사연을 들려주었지요. 경원이 조모를 다리 밑에 버린 일, 집을 불태운 일, 그리고 조모의 마지막까지 정혼의 눈에 슬픔과 분노가 함께 타올랐습니다. 그 경원이란 자가 우리 조모님을 그리 만들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낭자, 이제 그 자의 죄를 밝힐 때입니다. 정호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저를 그 마을로 데려가 주십시오. 조모님의 한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길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잃어버린 손녀를 찾았으니 이제 진실을 밝힐 일만 남은 것이었지요. 두 사람은 함께 마을로 향했습니다. 길만의 손에는 헝겊 증표가, 정혼의 마음에는 굳은 결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얼굴 모를 은인에 보이지 않는 손길이 함께하고 있었지요. 마침내 모든 진실이 밝혀질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길만과 정혼이 마을에 도착했을 때 경원 대감은 여전히 위세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노파가 죽었다는 소식에 이제 마음 놓고 재물을 주무르고 있었지요. 그 눈에 가시 같은 노파가 죽었으니 이제 이 집안은 온전히 내 것이다. 경원은 흡족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바로 그때 관하에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길만과 정혼이 사또 앞에 나아가 경원의 죄상을 고발한 것이었지요. 사또, 경원 대감의 죄를 밝혀주십시오. 저 자가 제 조모님을 다리 밑에 버리고 집을 불태웠습니다. 정혼의 외침에 관하가 술렁였습니다. 사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경원 대감이 헐레벌떡 관하로 달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란이냐? 어디서 근본 없는 것들이. 그러다 정혼을 보고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너는?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이 집안의 손녀, 정혼입니다. 경원의 낯빛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손녀가 살아 돌아왔으니 청천벽력이었지요. 헛소리 마라. 내가 손녀라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경원은 발악하듯 소리쳤습니다. 증거를 대라. 증거를 대. 길만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증거라면 여기 있습니다. 길만은 품속의 헝겊 증표를 꺼냈습니다. 정혼도 제가 지닌 반쪽을 내밀었지요. 두 헝겊을 맞대자 가문의 온전한 표식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노마님께서 손녀에게 솔수수노와 채워주신 표식입니다. 반쪽은 노마님께서, 반쪽은 손녀가 지녔지요. 관아에 모인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때마침 노마님의 은혜를 입었던 옛사람들이 하나둘 관아로 모여들었지요. 저 표식이 맞소. 노마님 댁 가문의 표식이요. 옛 어른들이 나서서 증언했습니다. 내가 20년 전 노마님 덕에 목숨을 건진 사람이요. 저 헝겊 표식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소이다. 손녀가 태어났을 때 노마님이 잔치를 열고 그 표식을 보여주셨지. 증언이 쏟아지자 경원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닥쳐라. 다들 헛소리를. 하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었지요. 사또도 더는 경원을 감쌀 수 없었습니다. 경원은 이 증표와 증언에 대해 답하라. 사또의 추궁에 경원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바로 그때 뜻밖의 인물이 관하로 들어섰습니다. 다름 아닌 경원의 집사였지요. 그동안 경원의 온갖 악행을 곁에서 지켜본 자였습니다. 사또 소인이 모든 것을 아뢰겠습니다. 집사가 무릎을 꿇고 입을 열었습니다. 경원 대감은 노마님을 다리 밑에 버리라 소인에게 명했습니다. 또한 나무꾼의 집에 불을 지르라 시킨 것도 대감이었습니다. 이 두 손으로 차마 못할 짓을 했으나
이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집사의 배신에 경원은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놈이 내가 감히 나를. 집사가 품에서 문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경원 대감이 노마님의 재산을 가로채려 위조한 문서입니다. 소인이 몰래 빼돌려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사또가 그 문서를 살펴보더니 낯빛이 변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위조로다. 경원, 죄를 인정하느냐? 경원은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증표에, 증언에, 측근의 배신에, 위조 문서까지 모든 것이 그의 죄를 가리키고 있었지요. 이럴 수가. 경원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경원은 들으라. 사또가 준엄하게 호령했습니다. 너는 집안의 큰 어른을 다리 밑에 버려 죽이려 하였고 무고한 백성의 집에 불을 질렀다. 또한 재산을 가로채려 문서를 위조하고 관을 매수하여 억울한 일을 옥에 가두었다. 그 죄가 하늘에 사무치니 마땅히 엄벌에 처하리라. 경원은 그 자리에서 오라에 묶였습니다. 평생 남을 짓밟으며 쌓아 올린 그의 세도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었지요. 그동안 경원에게 재산과 논밭을 빼앗겼던 이들이 관하로 몰려와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천벌을 받는구나, 천벌을. 가엾은 노마님의 한이 이제야 풀리는구나. 경원은 그동안 지은 죄에 따라 무거운 형벌을 받았습니다. 가진 재물은 모두 빼앗기고 먼 곳으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지요. 끌려가는 경원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한때 온 마을을 벌벌 떨게 하던 위세는 온데간데 없었지요. 내가 어쩌다 이 지경이. 경원은 뒤늦게 후회했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길 양옆으로는 그에게 핍박받던 이들이 늘어서서 그 몰락을 지켜보았지요. 누구 하나 그를 동정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악한 자의 끝이 어떠한지를 온 마을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지요. 경원이 끌려간 뒤 가로챈 재산은 모두 정원에게 돌아갔습니다. 소작농들에게서 빼앗은 논밭도 하나하나 제 주인을 찾아갔지요. 정호는 조모의 뜻을 이어 그 재산으로 굶주린 이들을 도왔습니다. 조모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저도 어려운 이들을 돕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혼을 칭송했습니다. 그리고 노마님을 끝까지 지킨 길만의 이야기도 널리 퍼졌지요. 저 나무꾼이 아니었으면 노마님은 다리 밑에서 그냥 돌아가셨을 게야. 피 한 방울 안 섞인 어른을 어머니라 모셨으니 참으로 갸륵하지. 사람들은 저마다 길만을 칭찬했습니다. 정호는 길만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길만 오라버니,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조모님을 어머니로 모셔주시고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지켜주셨으니 은혜라니요. 저는 그저 제 어머니를 모셨을 뿐입니다. 길만은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정호는 조모의 무덤을 찾아 큰절을 올렸습니다. 조모님, 이제 편히 쉬세요. 조모님의 한을 제가 다 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조모님을 지켜준 이 은인을 제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무덤가에는 봄바람이 따뜻하게 불어왔지요. 마치 노마님이 흐뭇하게 웃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길만이 눈밭에서 노마님을 처음 업어온 그날로부터 어느덧 100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노마님을 모시고 떠나보내고 손녀를 찾고 경원의 죄를 밝히기까지 꼭 100일이 흐른 것이었지요. 길만이 선앙당 앞에 앉아 있는데 마을 어귀가 소란스러웠습니다. 저게 무슨 일이야? 웬 가마가? 길만이 고개를 들어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마을로 들어오는 길목에 가마 한 채가 들어서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그런데 그 뒤로 또 한 채, 또 한 채, 가마가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수십 채의 가마가 끝없이 이어졌지요. 가마마다 사람들이 타고 있었고 저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길만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란 말인가? 가마에서 내린 사람들이 길만 앞에 하나둘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무꾼 어른, 저희가 인사가 늦었습니다. 저희는 20년 전 노마님 덕에 목숨을 건진 사람들입니다. 그 말에 길만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노마님께서 흉년에 저희를 먹여 살리셨지요. 그 은혜를 갚으려 노마님을 수소문했으나 종적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노마님이 이 마을에 계셨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지요. 매일 새벽 노마님이 계신 곳에 쌀을 두고 온 것이 바로 저희였습니다. 길만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새벽마다 놓이던 그 쌀의 정체가 바로 이 사람들이었던 것이지요. 그럼 그 쌀을, 저희가 번갈아 가며 새벽마다 두고 갔습니다. 노마님과 어른께서 굶지 않으시도록요. 발자국을 남기지 않으려 눈길을 쓸며 다녔지요. 산삼을 두고 간 것도, 옥에서 어른을 구한 것도 저희였습니다. 길만은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얼굴도 모르던 그 많은 은인들이 바로 노마님이 베푼 정을 갚으러 온 이들이었다니요. 노마님께서 베푸신 정이 이렇게 돌아왔군요. 그렇습니다. 노마님의 정이 저희를 살렸고 이제 그 정이 어른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어른께서 노마님을 어머니로 모셔주셨으니 저희에게도 어른은 은인이십니다. 저는 그저 제 도리를 했을 뿐입니다.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착한 마음은 반드시 알아보는 이가 있는 법이지요. 사람들은 저마다 가져온 곡식과 재물을 길만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길만은 그 광경 앞에서 노마님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베푼 정은 흙에 묻어도 썩지 않고 언젠가 제 발로 걸어 돌아오는 법이지. 과연 그 말대로였습니다. 노마님이 20년 전 베푼 그 정이 100일 뒤 가마가 되어 줄지어 돌아온 것이었지요. 길만은 무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십니까? 어머니의 정이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빈손의 나무꾼이었던 길만의 앞에 끝없는 가마 행렬이 늘어섰습니다. 처음 다리 밑에서 빈 지게를 지고 노파를 엎던 그 나무꾼이 말이지요. 이제 그 곁에는 정혼과 보배가 그리고 수많은 은인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길만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훗날 길만은 정혼과 보배와 함께 노마님의 뜻을 이어갔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돕고 굶주린 이들을 먹이며 살았지요. 그리고 길만과 보배는 부부의 연을 맺어 오래도록 정답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두고두고 전했습니다. 베푼 정은 썩지 않고 반드시 제 발로 돌아오는 법이라네. 착한 마음 하나가 이렇게 큰 복이 되어 돌아온 것이지. 정을 베푼 노마님도 그 정을 갚은 나무꾼도 오래도록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지금도 그 마을에는 100일 뒤 가마가 줄을 섰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고 합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